안녕하세요. 서울시커입니다. 이번에는 Z690 어로스 타키온 보드 바이오스 설명 및 오버클럭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건데요. 이번에 보시면은 지금 12600K가 장착되어 있고요. 램은 일부러 클레브 램 설치해 놨습니다. 많이들 쓰시는 걸로 흑금치가 설치되어 있고, 보면 바이오스 버전은 F6 버전인데 개인적으로 F6 버전은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F6 버전 바이오스는 13세대 CPU 대응 바이오스로서 좀 버그가 좀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제조사 13세대 대응 바이오스도 비슷한 버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캐시베이스 오버가 안 먹고요. 그리고 뭐 오버클럭도 이거 전 버전보다 더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버클럭 하시는 분들은, 이거 보시는 분들은 12세대의 경우에 F20 버전으로 테스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F20 버전 쓰시고 나중에 13세대 나오면 또 그때 또 새로운 바이오스 나오겠죠. 그때 그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메뉴 뭐 스마트펜이나 뭐 이거는 바이오스 디폴트 값들로 초기화하는 거고요. 예스 누르면 디폴트 값 가져옵니다. 큐플래시는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바이오스 현재 버전 나오고요. 업데이트 바이오스 누르면은 이게 이제 디스크 종류인데 다 A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뭐 C, D, E, F 뭐 이런 거고요. 그리고 딱 누르면은 왼쪽이 폴더, 오른쪽이 파일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예전에 썼던 폴더 이거 누르면 오른쪽에 파일 나오죠. 또 누르고 여기서 엔터 치면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그럼 예 누르고 기다리면 돼요. 아무튼 저는 안 할 거니까 일단 노 하겠습니다. 뒤로 가기. 세이브 하실 때는 뭐 세이브 앤 익싯 이거 누르시면 예스 누르면 이제 다시 바이오스 화면에서 나가지고요. 이제 어드밴스드 모드 이거 F2 누르셔도 되고 이거 누르셔서 전 주로 이 화면에서 작업을 합니다. 이 화면에 보시면은 지금 트위커 요건 제가 잘 안 쓰더라고요. 안 쓰게 되더라고요. 여기 트위커 메뉴를 주로 건드리게 되고 여기는 별로 건드릴 게 없어요. 뭐 시스템 인포도 그렇고 아니면은 어드밴스드 모드에서 큐 플래시는 여기 있습니다. 시스템 인포에 숨어 있어요. 그리고 부팅 옵션 패스트 부트 뭐 이런 것도 있고요. CSM 서포트 뭐 시큐어 부트 뭐 이런 거. 부팅 순서 어딨지? 여기 있나? 부트 옵션 우선순위 이거 같은데 어딨어? 어 없네요. 왜 없지? 시큐어 부트 없네요. 왜 없지? 아무튼 여기는 이제 요거 좀 많이 쓰시게 될 것 같고 세이브 프로필 저장하는 거 그리고 로드 불러오는 거 지금 저장된 게 없어서 안 나온 거예요. 만약에 여기를 지우고 싶다 그러면 디폴트 옵션으로 그냥 덮어도 되는데 바이오스 그냥 한번 재설치하면 이거 싹 날라가요. 혹시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실 때는 여기 해당값 불러와가지고 변경된 값 다 받아 적어 놓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업데이트 할 때 싹 날라갑니다. 여기 저장해 시켜놨던 거.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여기서 테스트 저장해 놓으면 로드 할 때 여기 떠요. 이걸로 불러오기 되고 밑으로 초기화하고 CPU 오버클럭부터 볼 거예요. CPU 오버클럭부터 보고 그 다음에 메모리 오버클럭 설명드리겠습니다. CPU 오버클럭은 거의 이쪽만 보시면 돼요. 이쪽이랑 그 다음에 전압 요 두 개. 나머지 전압은 거의 뭐 안 쓰거나 뭐 메모리 오버클럭에 관련됐거나 그런 것들이고, 일단 전력 제한 해제만 하고 쓰실 분들 계실 거예요. 전력 제한 해제는 요거 하나 하시면 됩니다. Enable NSD 멀티코어 퍼포먼스 이거 Enable 하면은 전력 제한 해제되면서 최대 범위로 그냥 부스트 돼요. 그래서 이것만 하셔도 그래도 보통 순정 상태보다 좀 더 성능이 올라갈 겁니다. 12세대의 경우는 그렇고요. 뭐 멀티코어 점수, 벤치 점수 측정하는 그런 것들도 점수 좀 더 올라갈 겁니다. 이걸로도 꽤 쓸만해요. 수동 오버 안 해도 얘만 해놔도 꽤 쓸만합니다. 근데 어차피 타케온 정도 쓰시면은 뭐 수동 오버 다 하시겠죠.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타케온 보드 아니고 다른 기가바이트 보드 쓰시는 분들은 요것만 하셔도 전력 제한 해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CPU 업그레이드 요거는 보시면 설명을 읽어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게이밍은 disable all eCore for 게이밍 할 때 eCore 안 중요하니까 다 꺼버린다는 소리입니다. 이거 하면은 피코어만 돌아요. 피코어 6개만 돌고 피코어만 돌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 지금 12세대 좀 문제 많았던 eCore가 뭐 순서 뭐 잘 못 찾아가지고 뭐 우선순위를 잘 구분 못해서 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eCore 다 끄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게이밍 하거나 뭐 기타 등등 피코어가 중요한 작업 하실 때 이것만 하면 됩니다. 이것만 하면 eCore가 꺼져요. 그리고 맥스 퍼포먼스 프로필은 읽어보시면 어드저스트 더 터보 레이시오를 플러스 1한다. 레이시오 하나를 1한다는 거는 BCLK 한 개분을 올린다는 소리인데 여기서는 지금 BCLK가 기본 100입니다. 100 클럭을 올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100 클럭 올려봐야 어차피 전압이나 혹은 그 온도 때문에 활용하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거 뭐 쓸 일 있으실까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디폴트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BCLK 클럭, BCLK는 베이스 클럭이고 요거에다 레이시오를 곱해서 클럭이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 40 넣고 여기 100 넣으면 CPU는 4000 클럭으로 돌아요. 4500 클럭, 4800 클럭 뭐 이렇게. 근데 예를 들어 여기 40 넣고 이거를 한 110 넣는다. 110 부팅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110 넣는다 그러면 4400으로 도는 겁니다. 그런 개념만 이해하세요. BCLK 웬만하면 건드리지 마세요. 극한 오버클럭 하시는 분들은 이거 건드려가지고 오버클럭 하기도 하고 저도 하는데 웬만하면 안 건드리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12세대 이후부터 이게 분리됐어요. BCLK랑 PCI 쪽 프리퀀시 클럭 이게 예전에는 두 개를 같이 써가지고 BCLK를 건드리면은 막 그래픽 카드 클럭 부스트 되고 뭐 메모리 클럭 부스트 되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안정성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지금 분리가 돼서 CPU 쪽만 건드립니다. 그래서 아주 좋아졌어요. 예를 들어 뭐 105 뭐 이렇게 넣고 하면은 CPU 클럭만 올라갑니다. 아무튼 그런 거고요. 요게 P코어 배수고 요게 E코어 배수고 요게 링 레이시오가 캐시 배수, IGP 레이시오가 그래픽 내장 그래픽 배수인데 내장 그래픽 내장 그래픽 좋은 것도 아닌데 오버해서 쓸 사람이 있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전 이건 안 해봤습니다. 안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어드밴스 CPU 세팅은 좀 이따 볼게요. 이게 V코어 볼티지 모드가 보시면은 어댑티브 뭐 오버라이드 있을 텐데 수동 오버 하시는 분들은 이거 픽스드로 하세요. 안 그러면은 전압이 널뜁니다. 픽스드로 하고
그러고 나서 여기에 CPU V코어, 내가 원하는 CPU 전압을 넣으면 됩니다. CPU 전압에 따라서 온도가 달라져요. 저 같은 경우는 클럭 배수를 넣기 전에 이 V코어 전압부터 때려 넣어가지고 온도부터 맞추거든요. 어차피 온도가, 최대 온도가 내가 넣을 수 있는 최대 클럭인 겁니다. 클럭 넣다 보면 온도 살짝 좀 더 올라가긴 하는데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클럭을 잡기 전에 온도부터 잡아야, 그래야지 내가 전압 최대한 때려놓고 클럭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나.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보수적으로 막 여기 한 1.1V 이렇게 넣었어요. 클럭을 올리고 싶어요. 그럼 막 여기 한 처음에는 막 40배수 넣었다가 41배수 되네, 42배수 되네, 뭐 이러다가 43배수 안 돼요. 뭐 그러면 안 될 수 있죠. 그럼 전압을 또 올려야 되잖아. 뭐 1, 2, 뭐 이렇게 올리면 뭐 43은 되는데 44 또 안 되고. 이게 무슨, 이게 번거롭잖아요. 전압부터 최대한 때려 넣고, 예를 들어 내가 1.2V 넣었어요. 1.2V 넣었더니 온도가 한 75도 나와. 그러면 좀 더 넣을 수 있겠네. 1.25 이러면 뭐 85도 나와, 90도 이래. 그래요. 그러면은 그 시네벤치나 뭐 이런 걸로 올코어 부스트에서 온도 체크를 했을 때 한 번 돌렸을 때 막 85도, 90도 이렇게 나오면 그거 못 쓰는 전압입니다. 그 계속 돌리면은 수온이 점점 높아지면서 한 30분 돌리면 온도가 90도 넘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쓸 수 있는 전압 수치는, 그러니까 온도 수치는 시네벤치 같은 거 한 번 돌렸을 때 80도 초반대, 85도를 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점점 오르다가 90도까지 넘어가는 버리는 수가 있어서. 그래서 한 30분 정도로 안정화를 잡으려면은 보통은 한 번 돌렸을 때 80도 초중반 정도, 초반 추천합니다. 중반보다. 아무튼 그 정도 온도 나올 때까지 전압을 올리고, 그러고 나서 이 전압에 들어가는 최대 클럭을 찾는 게 나아요. P코어, E코어 뭐 이렇게 셋 다. 예를 들어 제가 1.25V 넣고 일단 설명 다 드리고 나서 보여드릴게요. 시연하는 거는. 이거 말고 많은 사람들이 LLC 아시죠? LLC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는데, LLC 여기 숨어 있습니다. V코어 로드라인 컬리브레이션 여기 숨어 있죠. LLC를 많은 분들이 건드리시는데 저는 이거 그냥 오토로 둬요. 이거 LLC를 건드리면은 V코어가 아마 더 낮은 전압에서 들어가실 겁니다. 이걸 높이시면, LLC를 높이시면, 예를 들어 뭐 울트라 익스트림 하면 선이 위로 올라왔죠? 예. 근데 이거 조삼모사예요. 이게 뭐냐면은 설명 읽어보시면은 헬프트 프리벤트 CPU 전압이 떨어지는 거를 예방해 준대요. 언제? 시스템이 언더 로딩 상태에 있을 때. 뭐 오버클럭 안정성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긴 한데, 이게 기본적으로 그 CPU 코어가 필요한 전압을 공급할 때 V코어 전압이랑 LSC 전압이 합쳐져서 들어가서 CPU에서 그 전압 기준으로 그 코어를 동작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높으면 당연히 V코어가 낮은 전압으로도 코어가 도는 거예요. 이게 낮으면 오토나 노말 뭐 이렇게 낮으면은, 그러면 LLC 전압 한 요 정도 들어가고 V코어를 한 요 정도 채워주면 이제 코어가 돌아가는 거. 조산모사예요. 왜 조산모사냐면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온도가 중요하다. 오버클럭 할 때는 내가 쓸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 온도까지 사용 가능한데, LLC 넣고 V코어를 적게 주나 LLC 안 넣고 V코어를 많게 주나 온도는 똑같고 그 온도에서 돌아가는 클럭수 똑같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LLC를 높게 주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게 보드에서 흐르는 전압 전류 자체가 되게 높아져요. 그래서 CPU의 아이들 상태에서도 CPU 온도가 높아질 수도 있고, CPU 온도가 높아지면 팬이 더 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하지도 않는데 팬이 좀 시끄럽다, 아이들 상태인데 시끄럽다,
이런 증상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건들지 않습니다. 조삼모사예요, 조삼모사. 예. 그래서 LSC는 위치만 알려드린 겁니다. 쓰지 마세요. 쓰셔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LSC 최대로 주고 뭐 전화 막 1.1V에서 뭐 몇 배수 들어간 CPU 팝니다. 이런 거 그거 그렇게 기준 비교가 안 돼요. LSC 준 경우는 온도로 봐야 됩니다. 온도 내가 3열 수냉 쿨러 온도에서 90도 온도에서 몇 배수까지 들어가 이렇게 봐야지. 전압 몇 줬어? 내가 1.1V로 됐어. 근데 내 컴퓨터에서는 1.2V로 돼. LSC는 난 오토고 걔는 맥스로 줬어. 누가 더 어떤 CPU가 더 수율 좋은지 알겠어요? 난 모를 것 같아. 아무튼 전압으로 비교는 LSC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LSC는 또 보드 제조사마다 또 달라요. 기가바이트에서 들어가는 전압이랑 MSI 들어간 전압, ASUS 들어간 전압이 다 다릅니다. LSC 수치가.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MSI에서 V코어가 뭐 예를 들어 1.25V에서 안정화됐다. 그러면 기가바이트에서 1.24로 될 수도 있어요. 기가바이트 조금 더 넣더라고요. 예.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만약에 보드가 내가 만약에 중고를 샀어요. CPU를. 근데 그 사람은 몇 볼트에서 뭐 몇 배수 했다. 그래서 내 집에 갖고 와서 똑같이 했는데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보드가 만약에 브랜드가 달라요. 내게 LSC 전압이 좀 낮게 들어가. 그러면은 V코어 똑같이 주면은 전압이 모자른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뭐 LSC의 함정, 뭐 그런 전압 수치로 비교하는 그런 함정이고요. 온도로 보시는 게 나아요. 아무튼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드밴스드 CPU 세팅 들어가시면은 저도 이거 잘 몰라요. 여기 설명 읽어보세요. 제가 모른다는 거는 별로 쓸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 써멀 모니터, 뭐 링투 코어, 오프셋, 뭐 이런 거 뭐 써서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이 TVL 이거 냅두면은 수동 오버클럭 하는데 갑자기 클럭 떨어지고 그럽니다. 저는 이거 다 꺼버려요. 수동 오버클럭 할 때. 보시면 프리퀀시 클리핑 잘라버린다는 소리거든요. 주파수가 뚝뚝 떨어질 거예요. 온도 높아지면. 그리고 뭐 이건 AVX 세팅이고 AVX가 12600K에서 동작하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AVX 끄면 온도 좀 착해집니다. 액티브 터보 레이시오 이거는 별로 쓸 일이 없으실 건데 설명만 드릴게요. 뭐냐면 한 개 코어, 두 개 코어, 세 개 코어, 네 개 코어, 다섯 코어, 여섯 개 이렇게 쓸 때 예를 들어 지금 4949, 4747, 4545잖아요. 이 경우 무슨 소리냐면은 CPU가 코어를 한 개만 쓸 때는 P코어 한 개만 쓸 때는 49배수로 동작하고 두 개도 49배수, 세 개는 47배수, 네 개면 47배수, 다섯 개면 45배수, 여섯 개면 45배수로 동작한다는 소리입니다. 이거 근데 뭐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 코어 적게 쓰는 환경에서 배수 높게 터지면 좋죠. 좋은데 단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 제게 만약에 이게 올코어 52배수 안정화가 된다고 봐요. 올코어 52배수 안정화가 됐어요. 그러면 한 개 코어만 쓰는 경우에는 좀 더 높은 클럭을 넣고 싶어. 왜냐면 온도가 남잖아요. 올코어 안정화 온도를 90도 온도에서 했을 때 한 개 코어만 동작할 때 온도가 낮으니까 한 배수 더 넣고 싶어. 그럼 53배수를 넣어봐요. 그러면은 한 개 코어 동작할 때 53배수로 돌 거예요. 돌 수만 있다면. 이게 함정인데 53배수 돌려면은 전압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전압이 제가 52배수가 1.28V에서 안정화가 되는데 만약에 53배수를 넣겠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1.33V 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쳐요. 이거 1.28로 하면은 53배수도 돌다가 죽습니다. 코어 에러 떨어지거나 셧다운 되거나. 그러면 1.33V를 주면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1.33V를 주고 한 개 코어 53배수는 정상 동작 시켰는데
예를 들어 6개 코어 다 동작시켰을 때 내 컴퓨터가 52배수로 90도 언더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1.33V를 넣었을 때 이걸 올코어 부하를 돌리게 되면 그럼 온도가 90도가 뭐예요? 100도 넘어갈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결국에는 뭐 자동 부스트 상태에서나 쓸 수 있는 정도, 뭐 전압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거는 효용이 없습니다. 효용이 없고요. 다 오토로. 이건 2코어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설명만 드렸고 쓸 일이 없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코어 에네이블 모드 딱 봐도 아시겠죠? 이 P코어, 2코어 에네이블 뭔 소리냐? 이거 그거예요. 셀렉터블 모드로 볼게요. 이 P코어, 2코어 끄는 거. 잠깐만 잘못 들어갔다. 요거 이렇게 disable, disable, disable 이렇게 하면 2코어 다 끄는 겁니다. P코어만 동작해요. 아까 봤던 게이밍 모드랑 똑같습니다. 게이밍 프로필을 하는 거랑 방금 제가 이렇게 설정한 게 동일하게 동작해요. P코어도 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좀 익스트림 오버클럭커예요. 긱벤치 같은 거 돌리는데 코어 한 개 성능만 중요하대요. 코어 한 개 성능만 중요하면은 올코어로 돌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코어를 이렇게 끄잖아요. 그러면 온도가 더 낮게 돌아가요. 같은 전압을 줘도.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남는다는 말은 전압을 더 넣을 수 있다는 소리고, 전압을 더 넣을 수 있으면 클럭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소리예요. 클럭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익스트림 오버클럭커들은 적은 코어만 쓰는 퍼포먼스를 낼 때 이렇게 코어를 꺼요. 그런데 한 개만 냅두면 되지 않냐? 이렇게 냅두면은 그 벤치는 한 개 코어로 도는데 서브 백그라운드 작업 돌 애가 없어요. 보통 한 2개 정도, 이렇게 2개 정도. 그리고 또 요거는 하이퍼 스레딩 매뉴얼 하면은 보시면 하이퍼 스레딩 디스에이블의 디스에이블이에요. 부정의 부정, 긍정. 그러니까 하이퍼 스레딩 지금 사용한다는 소리예요. 이게 그거를 에네이블로 바꿔주면 디스에이블을 에네이블 한 거니까 사용 안 하겠다는 소리예요. 이거 다 꺼주면은 하이퍼 스레딩 다 꺼집니다. 하이퍼 스레딩도 꺼지면은 그러면 또 온도가 착해져요. 그 말은 뭐냐면 온도가 착해지면 전압이 더 들어가고, 전압이 더 들어가면 클럭이 더 들어갑니다. 적은 코어에서 맥시멈 부스트 클럭만 목표로 잡고 오버클럭 할 때 요렇게 다 끄시면 돼요. 저도 해봤는데 전압이 한 1.5V 이게 제가 LNC가 아닌데 1.5V 정도도 들어갔어요. 네. 클럭은 몇 배수 정도 올라왔더라? 55배수? 제가 56배수 돌릴 성능은 아니고 55배수 정도 돌아갔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옵션이고, 이거 초기화 시켜버려야겠다. 그리고 또 다른 거 보시면 여기까지는 설명했고, C스테이트는 12세대에서 별로 쓸 일 없을 것 같아요. 이거 파워 리밋, 전력 해제하고 뭐 그런 옵션이 있는 건데 이거 쓰지 마시고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요거, 이거 말고 이거 Enhanced Multi-Core Performance, 요거 그냥 Enable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코어별 리밋 정해주는 건데 이것도 쓸 일 없으실 거예요. 똑같은 맥락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액티브 터보 레이시오랑 비슷한 맥락이라 쓸 일 없으실 거예요. 결론적으로 요렇게 3개, 요렇게 하이퍼 스레딩이랑 P코어, 2코어, 그리고 TVB 2개 끄는 거, 이 정도만 아마 쓸 일 있으실 거예요. 오버클럭, CPU 오버클럭 하실 때. 나머지는 다 요 앞에서 작업합니다. 수동 오버 하실 땐 이거 끄세요. 디세이블로. 수동 오버 하실 때 디세이블, 아까 TVB 디세이블, 그 다음에 픽스드, 이거 기본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전압 잡으시고, 예를 들어
네, 1.25V 정도. 1.28 줄게. 제가 아는 값으로 할게. 어차피 제가 지금 설명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면 안 되니까. 이거 클럭 그대로 두고 전압만 줘도 온도 막 엄청 높아집니다. 아, 잠시만요. 재부팅 중이고요. 자, 하드웨어 인포를 켰습니다. 하드웨어 인포에서 45배수 기본 클럭으로 보이죠. 부스트가 간혹 되네요. 근데 이제 온도 볼게요. 이펙티브 클럭 위주로 보시면 되고, 온도 보면은 지금 이 정도인데,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뭔가 멀티로 돌릴 거예요. 온도가 77, 78도 정도 치네요. 아마 이거 30분 돌리면 한 80대 초반 나올 겁니다. 일단 지금 끌게요. 제가 한 80도 초반 정도에 52배수 안정화를 했던 거라. 아무튼 그 정도. 왜 이 정도 온도냐면 이걸로 53배수를 못 넣어요. 이 정도 마진으로. 53배수 들어갈 수 있으면은 사실 전압 더 때려 넣으면은 되는데 안 되니까. 그러면 52배수 들어가는 전압 중에 제일 낮은 전압이 제 CPU의 경우에 1.28 혹은 1.29까지 들어갑니다. 온도 넉넉하니까 한 1.3V 넣고 한번 해볼게요. 혹시 돌리다가 에러 떨어지면 또 시간 낭비니까. 재부팅 중입니다. 자, 다시 어드밴스 들어가고 픽스드 V코어 1.3V 주고, 보통 12세대 같은 경우는 2코어 40배수는 웬만하면 들어가고요. 다른 CPU도. 그다음 링 레이시오 캐시배수 43배수는 웬만하면 들어갑니다. 그리고 P코어는 12600K 같은 경우 웬만하면 49는 들어가요. 웬만하면 49는 들어가고 12700, 12900도 웬만하면 49는 다 들어가요. 그래서 49부터 테스트 하시면 될 겁니다. 49에서 더 올라가면 수율 좋은 거고, 다 안 올라가면 수율 안 좋은 거고, 뭐 그런 정도. 12600K 제가 처음 만져봤던 게 49배수밖에 안 들어갔었어요. 아무튼 49배수 돌려보면은 재부팅 중입니다. CPU 오버클럭만 설명하는데 벌써 한 30분 썼네요. 영상 2개로 잘라야겠는데. 자, 부팅 됐고요. 온도는 비슷할 겁니다. 비슷하거나 살짝 높아요. 49배수 고정됐고요. 49배수, 40배수. 아까 버그 있다 그랬죠? 캐시배수. 이거 F20으로 하면 43으로 될 겁니다. 최대 43으로 나오네요. 그리고 온도. 여기서 코어당 온도 보시는 게 나아요. 여기 패키지 온도랑 이런 것도 있는데
코어별 온도 중에 코어 온도 중에 제일 높은 걸로 나오니까 제일 높은 게 뿔딱입니다. 저는 웬만하면 시네벤치 수준으로 안정화를 봐요. 내가 만약에 쓰는 프로그램이 시네벤치보다 더 빡센 프로그램이다, 뭐 프라임으로 돌려야 된다 그러면 프라임으로 돌리셔도 되고요. 그 대신 이제 제가 얘기 드렸던 49배에서 안 들어가고 뭐 그런 차이 정도는 감안하시고, 시네벤치 같은 경우 원래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파일에 어드밴스드 벤치마크 키면은 요게 나옵니다. 요거 오프 상태가 한 바퀴 도는 거고요. 10분, 30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30분 정도 돌립니다. 좀 빡세게 할 때 30분 정도 두 번 돌리면 1시간 정도 돌아가면 웬만하면 문제없이 쓸 수 있어요. 네, 일단 온도만 볼 거니까 한번 한 바퀴만 돌려보겠습니다. 온도 아까보다 좀 높아졌죠? 83. 싱글은 따로 안 돌릴 거예요. 싱글은 52배수로 넣으면 52배수 도는 거니까. 싱글은 오래 걸립니다. 끝났네요. 18,865점. 온도 최대 온도 84도까지. 이거 84도면은 내가 이제 1.3V로 바꿨지. 그래서 올라갔구나. 어쩐지 이상하다 했다. 아무튼 1.3V에서 84도면은 이거 30분 돌리면 거의 90도 가까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보통 30분 계속 돌려보세요. 이거 잘 돌다가 한 번씩 죽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오버 실패니까 전압을 높이든 클럭을 낮추든. 아무튼 저는 이미 테스트를 했던 거라 돌아간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49배수는 잘 돌아가고요. 이렇게 계속 껐다 켰다 하면서 배수 계속 높여보면 돼요. CPU 오버가 거의 다 비슷합니다. 뭐 인텔, 뭐 AMD, 뭐 다 이런 식으로 전압 주고 코어 배수 주면 돼요. 그 대신 이제 인텔 12세대 같은 경우 2코어가 추가됐죠. 50배수도 들어갈 거고 똑같이 하면 됩니다. 50배수 들어갈 거고 51배수 들어갈 거고. 제가 이미 해봤으니까 52배수까지 해볼게요. 근데 만약에 53배수 넣으면 어떻게 되나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내가 준 전압보다 좀 더 높은 클럭을 줬어요. 부팅이 안 될 수도 있고, 부팅이 안 되면 저희 시모스 클리어로 초기화해야 됩니다. 바이오스. 근데 타키온 보드 같은 경우는 그냥 림프 모드 들어가시면 돼요. 지금 전압이 조금 많이 모자르진 않았나 보네요. 부팅되는 거는 부팅될 정도로는 충분하다는 겁니다. 근데 올코어 부스트 주면 모자랄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53배수 떴죠? 수율 안 좋으면 이거 부팅도 안 됩니다. 제가 52배수 정도 들어가니까 이게 부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따라하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다른 분들 그냥 아래에서부터 올리세요. 저처럼 막 한 번에 때려 넣지 마시고 한 바퀴만 돌려보겠습니다. 벌써 죽었네. 죽은 거예요 이거. 멈췄잖아요. 그쵸? 리셋 해야 됩니다. 멈췄네. 블루 스크린. 재부팅 중입니다. 간혹 이렇게 전압이 그 인가된 클럭보다 조금 많이 부족해가지고 부팅 잘 안되고 계속 부팅 재부팅 되는 증상이 있을 때 있는데,
그럴 때 림프 모드 버튼이 있어요. 제가 이따 한번 설명드릴게요. 메인보드 림프 모드 버튼이 있는데 지금 벌써 재부팅 세 번째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림프 모드 누르면은 지금 방금 눌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딜리트 키 안 누르겠습니다. 그 바이오스 진입 버튼을 아무것도 안 누르고 가만히 기다릴게요. 안 누르고 있어요 지금. 근데 바이오스에 들어가죠. 림프 모드가 아무것도 안 건드려도 그 한번 딱 눌러 놓으면은 바이오스에 자동으로 진입합니다. 그리고 세팅해놨던 세팅 값을 그대로 유지해요. 이거 되게 좋은 기능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또 특징이 있냐면 지금 CPU 53이라고 입력했는데 45배에서 돌죠. 기본 값으로 부팅해 버립니다. 기본 값으로 부팅해서 바이오스 값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본 값으로 부팅해 버리는 아주 좋은 기능이에요. 53배수 모자라니까 52배수 내려볼게요. 보통 밑에서 위로 올라오면서 클럭을 높이면서 최대 클럭 찾으실 때도 예를 들어 뭐 49배수, 50배수, 51배수, 52배수 잘 들어갔는데 53배수 했더니 저처럼 이렇게 블루 스크린 뜬다. 그러면 그때 다시 52배수로 내리시면 됩니다. 그러고 안정화 툴 돌리시면 돼요. 53배수는 죽어도 안 들어간다는 소리니까 1.3V에서 온도는 아마 또 계속 비슷할 거예요. 굳이 켜놓을 필요는 없는데 전압을 안 바꿨으니까요. 죽나 안 죽나 보면 됩니다. 클럭을 보여드려야 되는구나. 지금 코어 부하 작업 중이라서 좀 느린 겁니다. 52배 돌고 있죠. 52배수, 40배수. 요게 실질적으로 52가 나오는지 봐야 돼요. 이펙티브 클럭. 아까보다 점수가 조금 올랐네요. 많이 안 올랐네. 아마 이거 하드웨어 인포 끄고 돌리면 19,000점 넘을 겁니다. 이게 한번 돌려서 잘 되면 이제 한 30분씩 돌려보는 거예요. 계속 돌아갑니다. 30분 동안. 30분 동안 돌다가 에러 떨어지면 오버 실패니까 클럭을 내리던 전압을 더 주던. 저는 이미 돌린 거라서 그만 돌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됐어요. 벌써 38분. 네. 만약에 피코어를 52배수로 이 정도 돌아간다라고 안정화를 봤을 때 수율마다 다르겠지만 제 거에 같은 경우 52배수, 어떤 분은 뭐 49, 50, 51배수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거기서 이제 P코어가 그 정도 들어간다 하면은 그 다음엔 E코어를 올려보세요. 41. 근데 41 돌아간 거 많지 않을 거예요. 전압을 더 주면 돌아갈 수도 있어요. 제 것도 가끔 돌았다 안 돌았다 하는데 E코어가 무리해서 올리면 사용하다가 죽는 경우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E코어는 40 정도 유지하는 거를 추천합니다. 근데 아마 E코어를 한 배속 올렸기 때문에 점수가 또 올라갈 거예요. 보시면 41배수 들어갔죠. 원래 한 30분씩 돌리는데 한 바퀴만 돌려보겠습니다. 옆에 뜨는 거는 클릭하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클릭하면 나오면 이렇게 갖다 놔. 이렇게. CPU 온도가 지금 87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88.
제가 원래 1.28 정도에서 안정화했다고 했죠. 90도 언더에서. 지금 이거 1.3V 넣었더니 지금 이 모양인 거라 한 30분씩 돌리면은 아마 이거 90도 넘어갈 겁니다. 점수 많이 올랐죠? 네. 그치만 이거를 30분 돌리면 또 말이 달라져요. 죽을 수도 있어 돌다가. 아무튼 저는 이제 40 또는 높아봐야 41, 42 이상 올라가려면은 되게 수율이 좋아야 돼요. 아무튼 저는 이미 돌려봤던 거니까. 다른 분들은, 이거 보시는 분들은 저거 30분씩 돌려야 됩니다. 못해도 최소 30분이에요. 막 30분, 1시간 이렇게 안 돌렸다가 사용 중에 뭐 셧다운 되고 이러면 속상합니다. 네, 재부팅 중입니다. 일단 40으로 놓을게요. 그러고 나서 이 코어도 만약에 예를 들어 40으로 끝났다 그러면 캐시 배수를 높여보는 거죠. 44로. 이것도 44 잘 안 들어갈 거예요. 대부분 이 코어 40배수, 캐시 배수 43배수 정도로 들어가고, 이상하게 타키온 보드에서 캐시 배수가 조금 더 들어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MSI 보드보다 44배수가 돌지 모르겠네요. 제가 기억하기로 최대한 지었자면은 2만 점도 나오던데 이거 버그가 있어요. 지금 36으로 나오는데 F20 바이오스 사용하면 지금 정상적으로 44로 나올 겁니다. 자, 그 버그가 있으니까 돌려보는 게 의미가 없겠네. 네, 의미가 없겠네요. 바이오스 버그가 있어요. F6 버전에. 아무튼 이렇게 해서 P코어, E코어, 그 다음에 캐시 배수까지 다 돌렸는데 뭐 시네벤치가 잘 돈다. 30분씩 뭐 2번씩 돌려봤는데 1시간 동안 안 죽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시사용 테스트를 들어가면 됩니다. 올코어 부스터 상태에서 지금처럼 뭐 90도 언더에 에러도 안 났다. 그럼 그때부터 게임 해보세요. 뭐 이것저것 게임도 해보고 뭐 작업도 해보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일단 CPU 오버클럭은 그렇게 해서 문제 없으면은 CPU 오버클럭은 끝났다고 볼 수 있어요. 수동 오버클럭이니까. 네. 지금 CPU 오버클럭은 그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이제 메모리 오버클럭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영상 사이즈가 43분을 넘어가네요. 그래서 제가 잠깐 이제 기가바이트 보드, 타키온 보드 그 설명 한번, 외관 중에 중요한 기능 몇 가지 설명드리고 영상은 한번 끊었다가 다음 영상에서 제가 메모리 오버클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관 설명은 제가 사진 찍어서 보여드리는 것보다 이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요거 DDR5 망클럭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거 LN2로 넣은 겁니다. LN2 질소로 오버클럭 한 겁니다. 질소 때려 부어가지고 온도를 마이너스 한 170도 이렇게 낮추고 나서 오버클럭 한 거고, 아마 기가바이트 전속 오버클럭커인 하이쿠키라는 오버클럭커가 한 작업일 겁니다. 타키온 보드는 여기 써있네, LN2 오버클럭이라고. 타키온 보드는 하이쿠키가 관리를 해요. 이거 다른 보드는 그 기가바이트 연구진이 연구기술 그쪽 팀이 담당을 하는데, 이 타키온 보드만 하이쿠키가 관리합니다. 하이쿠키가 바이오스 수정도 다 하고. 보시면 이거 제가 이거 굳이 이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버튼 많은 거 보이세요? 구매 이미 하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설명 있죠. 자, 하나씩 볼게요.
이거 1번 파워 버튼. 이거 키면 켜져요. 제게 오픈 케이스인데 이거 되게 유용합니다. 옆에 있는 측면, 그러니까 오픈 케이스 기준으로 측면에 있는 전원 버튼 안 눌러도 돼요. 요거 누르고 2번 리셋 버튼, 요거 리셋 버튼. 그 다음에 요 밑에 거부터 먼저 볼게요. 4번 콜드 리셋 버튼. 이 버튼을 어떨 때 사용하냐면은 시스템의 리부트 강제로 할 때 사용하래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만약에 CPU 크래시 혹은 메모리 에러가 발생했을 때 그때 사용된대요. 그 웜 리셋, 얘가 웜 리셋, 얘가 웜 리셋. 그냥 컴퓨터 케이스에 리셋 버튼 누르는 게 웜 리셋인데 웜 리셋이 잘 안 먹어요. 그럴 때 누르래요. 그래서 시스템 세팅을 튜닝 할 때, 그러니까 지금 오버클럭 할 때 이게 잘 안 먹으면 요 버튼 눌러봐라. 그래서 다시 부팅 될 거다, 뭐 이런 설명이고요. 근데 이거 잘 안 써요. 리셋 버튼 잘 안 쓰게 되더라고. 왜냐면 얘가 있어서. 이게 림프 모드라고 써 있죠. 여기 림프 모드라고 영어로 써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리부트 되게 하고요. 그리고 디폴트와 세이프 안전적인 세팅을 가지고 자동으로 리부팅 된대요. 근데 뭐가 없냐면은 have to clear, 이게 시모스 세팅을 초기화하는 거 없이 초기화하지 않는데요. 초기화를 안 했는데 디폴트 세팅으로 부팅을 시킨대. 아까 한번 보여드렸죠. 예를 들어 12600K가 45배수로 아까 부팅이 됐는데 입력값은 52배수, 53배수 입력돼 있었죠. 그거 안 날리고 부팅 시키겠다는 거예요. 시모스 클리어를 할 이유가 없어. 이거 있으면 시모스 클리어 안 해도 부팅 잘 됩니다. 그 제가 에이수스 오버클럭 할 때는 자꾸 뻥나고 이러면 부팅 시키려면 시모스 클리어를 했어야 됐어요. 그럼 시모스 클리어 하면은 입력했던 값이 날아가거든요.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매번 그 바이오스를 세이브 했어야 됐어요. 저장하고 또 저장하고. 근데 이 림프 모드 기능이 있는 걸 사용하면은 그렇게 바이오스를 저장하는 거를 강박처럼 하지 않아도 돼요. 아주 편리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상황에서 쓸모가 있다.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 유저가 부팅 fail, 그들의 뭐 스스로 정의한 메모리 파라미터 같은 거, 그러니까 메모리 오버클럭 할 때 실패 났을 때 그때 매우 유용하다, 그런 설명이고, 그 밑에 5번 얘가 시모스 클리어 소프트웨어예요. 시모스 클리어도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 림프 모드가 만능은 아니에요. 가끔 먹통될 때 있어요. 그때 시모스 클리어를 해야 되긴 하니까 너무 바이오스를 저장 안 하는 것도 문제예요. 한 번쯤은 주기적으로 저장해 줘야 돼요. 이건 쓸 일이 없을 거예요. 여기 갖다 대면은 뭐 전압 측정 장치로 갖다 대면 전압이 나온다, 뭐 이런 건데, 여기 뭐 PCH 코어, 뭐 CPU, 뭐 V 코어, 뭐 오디오, 뭐 이런 것도 갖다 대면 전압이 여기서 측정이 된다는 거고. 이게 8번 어딨어? 요거 6번 설명이 없었구나. 잠깐, 6번 어딨지? 요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 있죠? 레이시오 업, 레이시오 다운이에요. 이게 뭐냐면 BCLK예요. BCLK 베이스 클럭 아까 100이라 그랬죠? 이거 건드리면은 한 스텝씩 올라가요. 몇씩 올라가더라? 5인가 10인가 0.1인가 아무튼 한 스텝씩 올라가고 한 스텝씩 내려갑니다. 재부팅해야, 그 리얼타임으로 올라가지는 않아요. 재부팅해야지 올라가요. 컴퓨터 부팅 중인 상태에서 안 올라갑니다. 그리고 OC 트리거 스위치랑 8번, 9번. 이거 9번은 NSD LN2 모드. 그러니까 질소 오버클럭 할 때 좀 더 낮은 온도에서 이게 동작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리고 8번은 OC 트리거 스위치. 이거 뭐냐? This switch can be used to
roll the CPU frequent to cool down CPU 온도. 이 스위치는 사용되는데 CPU 주파수를 낮출 때 사용한다네요. 그래서 CPU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벤치마크 하기 전에 어떤 소프트웨어 세팅을 바꾸는 거 없이 그러니까 이게 벤치마크 같은 거 돌리기 전에 이거 한번 하면 온도가 쭉 내려간다는 소리 같은데, 주파수를 떨어뜨려 가지고 막 발열 상태에서 한 번씩 눌러주면 좋다, 뭐 이런 기능 같아요. 이거는 좀 가끔 쓸 일 있을 거예요. 요 두 개입니다. 요 두 개. 이게 뭐냐면 SB 스위치가 enable disable 하는 건데, 뭐를 듀얼 바이오스를 타케온 보드는 바이오스 두 개 가지고 있고요. 뭐 메인 바이오스, 서브 바이오스 두 개가 있는데, 이 SB 스위치를 아래로 내리는 게 디폴트예요. 디폴트가 듀얼 바이오스입니다. 위로 올리면 싱글 바이오스로 동작해요. 마찬가지로 11번 요거 오른쪽에 있는 얘는 바이오스 스위치인데, 더 바이오스 스위치가 유저들한테 쉽게 다른 바이오스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내가 지금 바이오스가 만약에 먹통이 됐어요. 예를 들어 CPU 교체를 했는데 부팅이 안 돼. 근데 이게 바이오스 문제 같아. 그러면 요거 딸깍하고 올리면, 그러면 다른 바이오스가 설치되어 있는 서브 바이오스로 부팅이 됩니다. 둘 다 문제 있으면 뭐 둘 다 문제겠는데, 한쪽에서 만약에 보통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잖아요. 그러면 업데이트 하고서 만약에 문제 됐을 때 이게 되게 유용해요. 만약에 바이오스 올리다 뻥 나거나 뭐 이럴 때 서브 바이오스로 부팅시키고, 그러고 나서 뭐 예를 들어 다시 다운그레이드 된 바이오스 파일을 준비한다거나 뭐 이런 용도로도 유용하고요. 바이오스 버전을 두 가지로 가져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단점 중에 하나는 이게 메인보드가 자동으로 서브 바이오스로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계속 뭐 트레이닝을 하다가 실패가 나면은 서브 바이오스를 불러오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그럴 때 있어요. 내가 오버클럭 막 하다가 잘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그러다가 갑자기 계속 안 되는데 갑자기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왜 잘 되지 하고 보니까 예를 들어 메모리 오버클럭을 엄청 고클럭을 넣고 있었는데 갑자기 잘 돼요. 보니까 4800 클럭이야. 보니까 바이오스가 바뀐 거예요. 바뀌어서 서브 바이오스의 디폴트 세팅으로 4800이 부팅이 되고, 나는 4800으로 TM5를 돌리고 있던 뭐 그런 황당한, 한 30분 돌렸는데 잘 돌아가길래 왜 이렇게 잘 돌아가지 하고 혹시 하면서 보면은 막 클럭이 4800이고 이럴 때 있거든요. 듀얼 바이오스에서 바이오스가 바뀌어서 그럴 수 있어요. 예. 이거 설명드리려고. 특히 림프 모드 요거 되게 유용합니다. 뭐 다른 거 뭐 볼만한 거 있나 볼까요? 자, 볼만한 거 뭐 있을까? 뭐 되게 많죠? 네, 되게 많습니다. 요거 보이세요? 24핀 옆으로 누워 있어요. 꼽기 편하긴 한데 본인의 케이스에 이게 호환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전원부 뭐 메모리 뭐 능력치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요거 이렇게 되게 많이 있어요. 그의 두드러진 특징은 이거 하나 봐야겠다. 후면 뭘 눌러야 나오지? 뭐야 왜 없어? 이 뒤에를 보여드리고 싶네. 이거
얘네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이 커버가 따로 있어요. 분리형이에요, 분리형. 이상한 데서 절감을 하는 이상한 버릇이 있어요. 이거 분리형이고, 그 다음에 특징 중 하나가 보통 오버클럭용 2슬롯 보드, 슬롯 2개인 보드, 2슬롯 보드에서 내장 그래픽 포트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바이오스 셋업 가이드고, 이거 말고 잉글리시. 여기 있다. 요거 보이세요? 요거 HDMI 포트입니다. 유니파이 X에도 이거 없고요. 유니파이 ITX에도 없고요. ITX에 있나? ITX 안 써봐서. 예, 아무튼 유니파이 X에 없고 에이수스 에이펙스에 없습니다. 이거 기가바이트 타케온에만 있어요. 이슬롭 보드에 HDMI. 그리고 또 두드러진 특징이 요 후면 버튼 있죠. 보통 하나가 바이오스 설치하는 버튼이고 하나가 시모스 클리어인데 얘는 아니에요. 시모스 클리어는 요 메인보드 안쪽에 아까 림프 모드랑 그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기가바이트가 후면에 이제 시모스 클리어 버튼을 잘 안 둬요. OC 이그니션 버튼이라고, OC 이그니션 버튼이 오버클럭커 뭐 다이 유저들한테 프리테스트 워터 쿨링 셋업을 할 수 있게 해준다 뭐 이런 거라 쓸 일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거 백날 눌러봤자 시모스 클리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모스 클리어 하려면은 그 아까 림프 모드 아래 버튼이 있었죠. 그걸 눌러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케이스가 저는 오픈 케이스라 상관없었는데 이제 케이스 이제 밀폐형 쓰시는 분들은 오버클럭 하실 때는 좀 열어놓고 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자주 눌러야 되니까. 그게 싫으시다면은 또 방법이 있는데 매뉴얼을 잘 보시면 뭐 좋은 정보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중점적으로 보는 정보 중에 하나가 제가 항상 메인보드 매뉴얼 제가 메인보드 매뉴얼 안 보고도 설치 잘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메인보드를 굳이 보는 경우는 어디 있을까요? 요거 보이세요? 클리어 시모스 점퍼라고 보통 메인보드마다 다 달려 있는 건데 여기 핀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핀 두 개 보통 2핀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뭔가를 꼽으면은 쇼트가 납니다. 그래서 시모스가 클리어가 돼요. 보통은 뭐 드라이버 같은 걸로 이렇게 접지하거나 이러는데 그런 거 말고 이거 보이세요? 요런 거 몇 개 좀 사놓으시면 되게 싸요. 싼 배송료가 더 비싸요. 이거 국내에서도 많이 팔 거예요. 아무튼 요렇게 생긴 거 사시면은 이미지로 보겠습니다. 여기 2핀이에요. 이 핀 두 개짜리예요. 요거를 아까 여기 점퍼에다 꼽고 그 줄을 쭉 늘어뜨려 가지고 예를 들어 케이스 밖에서 케이스 닫더라도 어떻게 구멍 하나 해가지고 요 케이스 밖으로 꺼내 놓으면 내가 시모스 클리어 할 때 요거 딸깍하고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초기화 돼요. 저 이거 되게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이거 몇 개 사놨거든요. 네. 쿠팡 이런 데서 한 5개씩 파는데 아우, 배송료가 더 비쌉니다. 이거 얼마 안 해요. 아마 몇백 원 해요. 그런 것도 있고 나머지는 뭐 두드러진 특징이 없으니까 간혹 가다 오버클럭 할 때 계속 무한 부팅 들어가 있을 때가 있어요. 계속 Q코드라고 그 숫자 나와 있는 부분 있죠. Q코드가 계속 돌다가 뭐 54에서 갑자기 죽고 54에서 죽고 계속 돌다 죽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 무한 부팅 걸린 거니까 계속 기다리지 마시고
보통 그게 걸리면 전원 껐다 키거나 시모스 클리어해도 막 안 돌아오고 그래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은 그 PSU 파워 전원 있잖아요. 전원을 끄거나 전원이 없으면은 코드를 뽑으세요. 그러고 나서 한 10초 정도 지나면은 아까 그 어디 있죠? 여기 전원 버튼 있잖아요. 여기에 불이 꺼져요. 10초 정도 지나면 메인보드에 있던 잔류 전압이 다 빠져버립니다. 잔류 전압이 다 빠져버리면 그때 다시 PSU를 켜고 전원 넣으시면은 다시 정상 동작 하실 거예요. 이게 제가 이게 타키온 쪽에 문제 있다고 리포팅까지 한 문제인데 걔네가 재현이 안 된다고 해결을 못했어요. 혹시나 만약에 타키온 보드 쓰시는 분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그 무한 재부팅을 인위적으로 100% 재현이 가능하신 분이 있으면은 그 방법 좀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전달해 볼게요. 근데 저는 가끔 그 증상을 보는데 재현을 못 하겠어요. 예. 그냥 할 때마다 어쩔 때마다 나오고 어쩔 땐 또 안 나오고 막 그래요. 이 Q코드가 막 따다닥 바뀌다가 오래 돌지도 않아요. 따다닥 바뀌다가 꺼졌다가 다시 들어오고 따다닥 바뀌다가 꺼졌다가 다시 들어오고 그 증상이 가끔 한 번씩 나오는데 PSU 파워 전환 버튼 껐다가 잔류 전압 다 빠지면 다시 키고 하시면 된다. 그리고 그 12세대 오버클럭, 이건 메모리 오버클럭 할 때 설명드리는 게 낫겠네요. 그 잔류 전압에 대한 문제가 또 있는데 그거는 이제 메모리 오버클럭 할 때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벌써 1시간이 넘었네요. CPU 오버클럭은 이 정도 마무리하고. 이거 왜 뜨는 거야? 마무리하고 그리고 나서 메모리 오버클럭은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